할머니 할아버지가 뒷마당 호수에서 낚시하는 걸 멀리서 지켜봤어. 근데 뭔가 이상했지. 할아버지는 찌를 던지고 물고기가 미끼를 물기를 기다리면서 낚싯대를 응시하고 계셨는데 할머니는 줄곧 호수 건너편을 바라보고 계셨거든. 호수 건너편 어두운 숲 가장자리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말이야. 할머니는 낚싯지에는 눈길도 주지 않으시더라. 마치 낚시에는 아예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았어. 그냥 나무들을 구경하는 걸 좋아하시나 보다 했는데 왠지 모를 불길한 느낌이 계속 들었어. 할머니가 나무를 쳐다보시는 건 단순히 자연을 사랑해서만은 아닌 것 같았거든. 여름방학이라 녹스빌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갔었어. 할머니 할아버지는 2018년에 지은 2층 집에 살고 계셨지. 집 바로 옆에 호수가 있었고 오른쪽 끝에는 할아버지가 낚시배를 메어두신 부두가 있었어. 할머니 할아버지는 조용하고 상냥한 분들이셨어. 대부분 조용히 지내시면서 평화로운 삶을 사셨지. 하지만 매년 여름 난 전통인 것처럼 방문했었어. 할머니의 초대는 언제나 거절할 수 없었어.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날 반겨주시니까. 할머니의 수많은 장점 중에서 친절함과 관대함은 존경스러울 정도였어. 내가 뭘 갖고 싶어 하면 거의 대부분 들어주셨거든. 그런데 할머니를 정말 좋아했던 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거야. 용기와 모험으로 가득 찬 자신의 군 생활 이야기를 주로 들려주시던 할아버지와는 달리 할머니는 끝없는 이야기에 보따리셨지. 할머니 어릴 적 재미난 이야기부터 친절한 이웃에 관한 훈훈한 이야기, 잠들기 전에 환상의 세계로 날 데려가는 신비로운 잠자리 이야기까지. 할머니는 언제나 이야기거리가 넘쳐나셨어. 마치 공기 중에서 이야기를 짜내는 그런 재주가 있으신 특별한 분이셨지. 할머니의 이야기에 마치 그 속에 있는 듯 했었지. 할아버지는 말수가 적으신 편이었어. 조용한 힘이 느껴지는 분이셨지.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항상 자신의 군 복무에 관한 것이었어. 가 보신 곳들, 도전들, 교훈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지. 할머니의 이야기처럼 환상적이지는 않았지만 그 나름의 마법이 있었어. 할아버지의 인생 경험에 대한 증언 같았거든. 할아버지가 바깥에서 하시는 기술은 언제나 존경스러웠어. 대부분의 군대 훈련에서 배웠다고 하시면서 농담 삼아 무엇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지. 진정한 생존 전문가이셨어. 만약 우리가 황야에서 길을 잃는다면 반드시 믿어야 될 분이셨어. 낚시도 모르는 게 없으셨어. 호수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는 위치, 다양한 물고기를 잡는 최고의 기술까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추억은 할아버지의 보트를 타고 시원한 아침 물살을 가르며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부드러운 모터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던 순간들이었어. 할머니는 매일 밤 끝없이 샘솟는 이야기의 우물에서 이야기를 건져 올리셨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지 난 잘 이해가 안 갔어. 할머니의 머릿속은 마치 넓은 도서관 같았어. 전반마다 들려줄 이야기들로 넘쳐났지. 어느 날은 햇살에 반짝이는 검을 든 용감한 기사들이 복수를 하러 간다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어느 날은 마법의 주문으로 반짝이는 땅과 저주받은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어. 무서운 이야기도 있었지. 사실 할머니는 보통 내가 무서워할까봐 무서운 이야기는 피하셨어. 그런 이야기가 날 어떻게 하는지 아셨거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의 특징은 정말 디테일했어. 세세한 묘사가 장난 아니었다니까. 너무 생생하고 사실적이라서 마치 내가 다른 세계를 들여다보는 느낌이었지. 할머니가 묘사하시는 괴물과 생물들이 도사리고 있는 세계 말이야. 너무 무서워서 그 틈으로 빠져들면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세계. 매일 밤 똑같은 일과였어. 방에 누워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으면 문고리가 살며시 돌아가는 소리가 신호였어. 평생 이야기를 들려주신 할머니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들어오시는 거야. 흔들의자를 끌어다 놓고 앉으시면 규칙적인 삐걱거리는 소리가 자장가 효과를 냈지. 그러면 할머니는 포근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 그런데 어느 날 밤, 할머니의 밤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어. 문고리가 부드럽게 돌아가면서
할머니가 도착했음을 알렸지. 오늘도 이야기 들을 준비되시니? 할머니가 따뜻한 목소리로 물으셨어. 나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지. 할머니 집에서의 밤은 마법의 세계로 가는 여행이었거든. 할머니의 이야기는 하나같이 신나고 흥미진진했어. 그런데 오늘 밤 나는 좀 다른 종류의 이야기가 듣고 싶었어. 색다른 짜릿한 말이야. 할머니, 오늘은 무서운 이야기 해주실 수 있으세요? 하고 불쑥 말했어. 할머니 얼굴에 잠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어. 그리고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지. 할머니는 액션이 가득한 모험 이야기를 즐겨 들려주셨는데 무서운 이야기는 피하셨거든. 할머니는 내 옆 의자에 앉으셨어. 늘 장난기 어린 눈빛 대신 사색에 잠긴 눈빛이셨지. 할머니의 시선이 창밖을 향해 잠시 흔들리더니 다시 나에게로 돌아왔어. 그리고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입을 여셨지. 창밖에 보이는 저 숲 말이다. 할머니가 따뜻한 목소리로 입을 떼셨어. 나도 모르게 창밖을 힐끗 봤어. 호수 건너편으로 익숙한 나무 실루엣이 보였지. 저 숲에는 뭔가가 있단다. 할머니가 속삭이듯 말씀하셨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방 안은 여전히 포근했는데도 말이야. 할머니의 그 한마디에 너무 불편해져서 그만하자고 말하고 싶었는데 사실 궁금증에 사로잡혀 있었거든. 할머니가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어. 그나마도 얘기를 하시더라도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가상의 이야기였고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 7년마다 한 번씩 그것은 저 숲에서 기어나온단다. 수천 년 동안 이 땅에 존재해온 괴물이지. 내 발로 기어다니면서 사냥을 한단다. 소리 없는 포식자처럼 먹잇감을 찾아 헤매지. 조금씩 긴장되기 시작했어.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어. 저것의 몸은 사람과 비슷하지만 뒤틀리고 일그러져 있단다. 할머니가 중얼거리셨어. 사지가 길쭉하게 뻗어 있어서 이상한 각도로 움직이지. 피부는 수처럼 새카매서 밤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단다. 나도 모르게 다시 창밖으로 시선이 갔어. 한때는 안락하게 느껴졌던 나무들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들로 뒤덮인 것 같았지.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말이야. 할머니가 말씀을 이으셨어. 그 눈들이란다. 거미처럼 머리 여기저기에 여러 개가 박혀있지. 어둠을 꿰뚫어 보면서 먹잇감을 찾아 헤맨단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 유리창 너머로 날 응시하는 눈들을 상상하니 온몸에 공포가 퍼져나갔어. 가끔은 먹잇감을 찾기 어려우면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온단다. 집 가까이까지 와서 잠기지 않은 창문을 찾아 헤매지. 나도 모르게 숨을 멈췄어. 창유리에 눈동자가 달라붙어 방 안을 들여다보는 상상에 공포스러워졌어. 만약 틈을 발견하면 할머니가 중얼거리셨어. 안으로 기어들어와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낚아챈단다. 숲속으로 끌고 가는 거지. 나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어.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렸지. 식은땀이 온몸을 타고 흘러내렸어. 7년 동안 먹잇감을 산채로 가둬두지. 할머니가 속삭이셨어. 조금씩 먹어치우다가 배고픔이 다시 찾아오면 사냥을 나가는 거란다. 하지만 걱정 마라. 할머니가 목소리를 누그러뜨리셨어. 창문만 잘 잠가두면 안전할 거란다. 내 엄마 집에서도 꼭 잊지 말고 그렇게 하거라. 할머니는 의자에서 일어서셨어. 입가에는 안심시키려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어. 할머니는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셨어. 나는 할머니를 뚫어지게 바라봤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 할머니는 잠시 창밖을 응시하셨어. 마치 그것이 근처에 없는지 확인하려는 듯이. 그리고는 창문이 잘 잠겼는지 살펴보셨지. 할머니가 막 돌아서려는 찰나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질문이 튀어나왔어. 할머니 그거 할머니도 본 적 있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셨어. 알 수 없는 감정이 얼굴을 스쳐 지나갔지. 그러더니 이내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으셨어. 대답은 없으셨어. 그저 몸을 숙여 내 이마에 입맞춤을 해주셨지. 묘한 강렬함이 묻어나는 입맞춤이었어. 잘 자거라.
얘야. 할머니가 속삭이셨어. 그리고는 문을 닫고 나가셨지. 그날 밤 나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어. 깜깜한 창틀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말이야. 익숙했던 숲의 모습이 이제는 새로운 공포로 다가왔거든. 할머니가 묘사하신 그 얼굴이 보이진 않을까. 수많은 눈이 날 응시하고 있는 얼굴 말이야. 공포와 피로에 지쳐 결국에는 잠이 들었어. 꿈속에서 그 형체는 어둠 속에서 뒤틀리고 꿈틀거렸어. 나는 미친 듯이 뛰었지. 다리에 힘을 주고 달렸지만 얼음 위를 달리는 것 같았어. 그것이 덮쳐오자 공포에 사로잡혔어. 길고 가는 팔이 내 다리를 휘감았어. 축 늘어진 인형처럼 날 질질 끌고 갔어. 젖은 풀 냄새가 코를 찔렀지. 그것이 날 끌고 갈수록 숲은 점점 더 거대해졌어. 뾰족한 나뭇가지들이 날 통째로 삼켜버릴 듯 위협했지. 비명을 지르려 했는데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 막 나무 가지들이 날 집어삼키려는 순간 숨이 턱 막히면서 잠에서 깼어. 천장에 친숙한 무늬를 그리며 빛이 쏟아져 들어왔어. 평화로운 정막이 방안을 감돌았지. 심장 박동을 진정시키려면 몇 번이고 깊게 숨을 내쉬어야 했어. 안도감이 밀려와 이제서야 한숨을 편히 내뱉을 수 있었어.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끊임없이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지만 숲속의 그 괴물은 계속 내 마음 한켠을 차지하고 있었어. 다행히 악몽은 그 끝없는 숲을 질주하던 공포의 순간들은 오래가지 않았어. 서서히 그 이야기는 기억 속으로 사라져갔지. 몇 년 후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어둠이 찾아왔어. 그 잔인하고 이기적인 도둑이 할머니의 건강을 조금씩 앗아갔지. 할머니는 몇 달을 싸우셨어. 하지만 결국 병마가 이겼어. 우리의 삶에, 특히 할아버지의 삶에 큰 구멍을 남기고 떠나셨지. 이제 할아버지는 혼자 사셔. 정막이 그리움으로 가득한 집에서 말이야.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하면 할아버지 얼굴에 깊이 패인 주름 사이로 새로운 슬픔이 배어나와. 가끔은 그저 할머니와 함께하는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중얼거리시지. 가슴 아픈 광경이야. 홀로 남겨진 채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 그 해는 슬픔으로 뿌옇게 흘러갔어. 우리 모두가 헤쳐나가야 했던 암흑의 터널 같았지. 하지만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우리는 결국 헤쳐나올 수 있었어. 해가 갈수록 슬픔은 옅어졌지만 할머니의 기억은 남았어. 그리고 몇 년 후 내가 고등학교 졸업반이 되던 해에 뭔가 일이 일어났지. 긴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들어섰어. 텅 빈 집에서 익숙한 냄새가 났어. 엄마는 이미 출근하신 후였어. 가방을 침대 위에 올려놓고 교과서를 꺼내 숙제와 공부를 하면서 가끔 TV로 휴식을 취했어. TV를 끄고 잠옷으로 갈아입은 뒤 침대로 기어들어갔어. 하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지. 온종일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어. 한참을 뒤척이다 책상 위 시계를 힐끗 봤더니 새벽 3시가 다 되어 있었어. 바로 그때 날카로운 두드림 소리가 정막을 깼어. 소리가 울려 퍼지자 눈이 번쩍 떠지면서 창문 쪽으로 고개가 돌아갔어. 얼음장 같은 한기가 몸을 휩쓸었지. 할머니의 이야기가 되살아났어. 괴물 숲. 창문에 딱 붙어서 몸의 대부분으로 달빛을 가리고 있는 형체가 있었어. 형체 주변으로 달빛이 새어들어오지 않았다면 아예 보이지도 않았을 거야. 인간처럼 생긴 몸뚱이가 창에 밀착해 있었고 그 위로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어. 작은 벌레들이 살갗을 기어다니는 듯한 움직임 말이야. 그리고 끔찍한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지. 저건 벌레가 아니었어. 눈꺼풀이었던 거야. 눈꺼풀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욕망스런 눈빛으로 방 안을 살피고 있었어. 숨이 멎었지. 이게 꿈일까? 바로 그때 기다란 그림자 같은 팔다리가 내 창문 쪽으로 뻗어나왔어. 내가 창문을 잠갔던가? 유리창이 위로 미끄러지듯 열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어. 공포가 내 목구멍을 틀어막았지. 우리 집 뒤에도 숲이 있었어. 섬뜩한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지. 이건 그냥 이야기가 아니었어. 실제였고 여기 있었던 거야. 아드레날린이 솟구쳤고
도망칠 것인지 싸울 것인지 반응이 튀어나왔어. 미친 듯이 침대에서 뛰쳐나와 문 쪽으로 달려갔어. 문을 획 열었는데 탈출을 저지당했지. 문이 내 얼굴 앞에서 쾅 닫혀버렸어. 문이 닫히는 충격에 나는 뒤로 나동그라졌지. 비명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고 공포의 물결이 날 휩쓸었어.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며 굳어버렸어. 어느새 그것은 내 방 안에 있었어. 순식간에 창가에서 사라지더니 내 머리 위, 문 위에 나타난 거야. 괴물 같은 생김새에 거미발 같은 발톱이 달린 기다란 사지가 문에 밀착해 있었어. 날 안에 가둬버린 거지. 또 다른 다리는 부자연스럽게 꺾인 채로 벽에 손가락을 대고 섬뜩한 괴물 모습을 하고 있었어. 머리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를, 그것이 목 위에서 인간의 해부학으로는 불가능할 정도로 거의 180도 비틀어졌어. 수많은 눈이 날 응시했지. 방에 갇혀버린 나는 비틀거리며 물러섰어.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으려 머리를 굴렸지. 2층도 탈출로가 될 수 있었지만 창밖으로 뛰어내리면 부상을 입어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될 수 있어. 게다가 저것이 원하는 건 그쪽일 거야. 문 바로 옆에 내 나무 야구 방망이가 있었어. 필사적으로 달려들어 잡았지. 나무의 거친 감촉이 손에 느껴졌어. 힘껏 방망이를 휘둘렀고 섬뜩하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부딪혔어.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흩날렸고 충격이 방 안에 큰 소리로 떨림을 남겼어. 그 괴물은 살짝 물러났어. 수많은 눈이 깜빡이더니 놀란 듯 날 보았어. 하지만 뒤따르는 고요함이 더 섬뜩했어. 고통의 포효도 으르렁거림도 없었어. 이 괴물은 부자연스럽게 조용하게 움직였어. 소리 하나 없이 말이야. 그것이 바닥으로 내려와 웅크리고 앉았어. 괴기한 몸뚱이가 방 안을 가득 채웠지. 저것이 포식자의 자세로 몸을 낮추며 점점 다가오자 난 부서진 방망이를 미친 듯이 휘둘렀어. 괴물은 방망이에 맞았고 난 뼈가 으스러뜨리는 충격과 함께 나무 파편이 공중으로 흩어졌어. 그 괴물은 뒤로 물러섰고 괴기한 형체가 순간 비틀거렸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는 그것을 지나쳐 달렸어. 침실문을 활짝 열고 쾅 소리가 나도록 닫아버렸지.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며 계단을 내달렸어. 발걸음 소리가 갑작스런 고요함 속에 메아리 쳤지. 거실에 도착해서 불을 켰어. 은은한 불빛이 공간을 밝혔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부서진 방망이를 생명줄처럼 꽉 움켜쥐고 뒤돌아섰어. 뾰족하게 깨진 끝을 계단 꼭대기를 향해 방 안에 있는 그것을 향해 겨눴지. 갑자기 팽팽한 정적을 깨는 소리가 들렸어. 현관문이 열리는 삐걱거림이었지. 문간에서 한 실루엣이 모습을 드러냈어. 어슴푸레한 현관등 불빛이 얼굴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지. 거기 있구나. 엄마의 목소리였어. 피곤에 잔뜩 젖어 있었지. 대체 뭘? 말이 끊겼어. 완전히 뚝 끊겼어. 엄마의 눈이 휘둥그레졌는데 우리 둘 다 반응할 틈도 없었어. 그림자 같고 일그러진 사지가 거미발 같은 발톱이 달린 채 쏜살같이 날아와 엄마의 허리를 휘감았어. 그 발톱이 엄마의 살갗을 파고들었고 뭔가 찢어지는 것 같은 끔찍한 소리가 울려 퍼졌지. 엄마의 목에서 거칠고 알 수 없는 소리가 솟구쳤다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뚝 끊겼어. 그런데도 난 엄마의 비명 소리를 온전히 들을 수 있었지. 그 괴물이 엄마를 끌고 가는 동안, 숲으로 향하는 동안 계속 들렸어. 난 있는 힘을 다해 뛰었지만 그 괴물은 너무 빨랐어. 할 수 있는 건 그저 달리고 지켜보는 것뿐이었지. 엄마가 필사적으로 팔을 뻗어 그 괴물의 팔에서 벗어나려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야. 하지만 엄마는 꼼짝없이 걸려들었어. 딱 그 괴물이 원하는 대로, 탁 트인 공간에서 말이야. 나는 풀밭에 얼굴부터 쓰러졌어. 흐느낌이 가슴에서 터져 나왔지.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시야를 흐렸어. 공포에 질려 엄마의 비명소리가 피를 쏟아내는 듯한 절규로 변하는 걸, 섬뜩한 침묵 속으로 사라지는 걸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어. 그들은 숲의 검은 잎 속으로 사라졌지. 경찰이 왔지만 뭘 할 수 있었겠어.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 내가 본거리는 그대로 말했지. 경찰들은 날 미친 사람 보듯이 쳐다봤어. 그렇지만 달리 뭐라고 말할 수 있었겠어. 몇 시간 동안 나는 삭막한 조사실에 앉아 있었어. 머리 위에 형광등 불빛이 눈을 부시게 했지. 그들은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물었고 내 이야기를 샅샅이 뒤졌어. 앞뒤가 맞지 않는 구석이 없나 찾으려고 했지. 하지만 난 그저 그 공포의 장면을 되풀이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어. 목소리는 갈라졌고 공포는 얼굴에 깊이 새겨져 있었지. 엄마의 실종과 날 연관짓는 증거는 없었어. 필사적인 나의 호소와 얼굴에 생생히 남은 공포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지. 결국 경찰들도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듯했어. 한숨을 내쉬더니 날 의심의 눈초리로 한번 훑어보고는 풀어주었어. 이제 수색대가 우리 집 뒷마당을 빗질하듯 훑으면서 우거진 숲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어. 개들은 축축한 땅을 낮게 훑으며 냄새를 맡았고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나무 사이로 멀어지며 메아리 쳤지. 방에서 나는 깊은 침묵에 짓눌려 있었어. 새벽의 각진 빛이 스며들자 창문을 가만히 응시했지. 유리 바깥쪽에 기괴하고 손가락이 벌려진 거대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어. 머리가 차가워지며 깨달음이 밀려왔어. 이제 할머니의 이야기 중 적어도 하나는 진짜라는 걸 알게 된 거야.